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 이제 커리는 봤죠? 커리 보셔야 됩니다. 간편 커리와 연간 세부 커리를 보셔야 돼요. 뭐 인감을 믿으시면 세부 커리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는 살짝이라도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럼 이제 쌤이 수업을 들어가면 인감쌤의 문학에 대한 학습 부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덕후, 수학, 과학은 이제 덕후가 있죠. 그죠? 많아요. 근데 국어는 우리가 덕후를 본 적도 없고, 국어 뭐 덕질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국어가 덕후가 없는 이유는 국어가 가장 수능화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나 과학은 내신을 잘하는 애가 수능도 잘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국어는 내신 국어 잘하는 애하고 수능 국어 잘하는 애가 구분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맞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화의 진행이 가장 진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신을 기준으로 자꾸 수능을 바라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수십 년 동안 주입식으로 딱 잡혀있는 틀에 따라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라기 어렵죠. 제가 수능식 국어 강의를 제일 먼저 했는데, 이러면 좀 이 말하니까 자꾸 민망해요. 자꾸 제가 제일 먼저 했다 민망한데, 내가 이런 말도 커리큘럼에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컨텐츠를 많이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컨텐츠는 물론 누구나 모방할 수 없는 컨텐츠는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학원가에 있어서 컨텐츠는요, 솔직히 말하면 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왜? 다 인터넷에서 끌고 모은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사온 거고. 맞죠? 예. 그러니까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왜 수업을 듣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들어요? 컨텐츠가 좋은 걸 원하려면 컨텐츠만 사면 돼요. 왜 듣냐? 컨텐츠가 있죠? 보세요. 자료가 있죠? 학생이 있죠? 이 자료가 있다해서 학생한테 무조건 깔끔하게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자료를 잘 분석하고 잘 해석해서 잘 전달하는 선생님이 중요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전달하는 거죠. 이때 전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외운다든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전달만 하는 거죠. 전달만. 두 번째는 스스로 읽고 해결하는 능력을 알려주는 알려는 많이 이상하다. 능력을 심어주는, 이런 두 가지 강의가 있는 거예요. 자, 총 3단계. 첫 번째, 자료가 좋고 안 좋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수능은 이미 자료가 많아요. 뭔 자료? 기출. 자료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조건 이거예요. 끝. 이거 말고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료 가져오라세요. 없어요. 자꾸 자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학부모님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학원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미 없어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걸 2005년인가 6년 때부터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떠들었는데 인터넷에 2005년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죠. 전달력이죠. 해석하는 뭐야? 힘. 이게 중요하죠. 힘이 중요합니다. 전달력, 분석력, 해석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좋다 해서 무조건 좋은 셈이 아니에요. 일단 요걸 갖추면 좋은 셈이에요. 이 셈이 요런 강의를 하게 되면 그 내신으로 스탑. 그렇죠? 이 좋은 셈이 이렇게 강의하면 뭐야?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강의를 잘하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강의 한단 말은 이해가 잘 되고 안 졸리고 재밌는 거죠. 수업 시간에 졸면 끝이에요. 에이, 저 쌤이 웃겨서 남는 게 없다. 여러분, 재밌게 강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없죠. 안 그랬으면 개나서, 여러분,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는요, 다 보면서 야, 재밌게 다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어떤 과목이든지 재밌게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진짜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자기가 망가지면서 흥미를 유발시켜서 어떻게든 뭐야 안 졸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인터넷 강의 졸면 끝이에요. 조는 강의는 끝. 그냥 공부를 했다라는 말만 있을 뿐 한 게 아닙니다. 예, 졸면 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은요 잘 좁니다. 왜요? 화면이 밋밋하니까. 그래서 잘 전달해요. 재밌어야 되죠. 두 번째, 이런 어려운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엉터리가 아닌 정확한 방법으로.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전달해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이해가 잘 되게 로 끝나버리면 내신이라고요. 수능은 들은 뒤에 방법을 익혀서 내가 스스로 처음 보는 지문도 뭐야? 읽고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능력까지 심어줘야 그게 수능이죠. 왜? 수능은 어차피 뭐야? 한 번도 안 배운 문제를 푸니까. 여러분 수능에 나온 모든 문제 있죠? 시중의 문제집 똑같은 거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다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 처음 보는 지문 이걸 뭐야?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능력을 심어주는 강의가 돼야 완전한 수능이죠. 2단계. 근데 요즘은 어느 순간인가 이쪽이 강조되죠. 자료를 많이 준다. 일주일에 60문제씩 준다. 모의고사 5회분 준다. 그 왜 그럴까요? 자, 선생님들 정말 미안한데요. 그런 경우는 여기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자신이 없어서 이걸 커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쌤이 뭐 실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말한 거는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는 뛰어난 사람 많죠. 학원가에. 또 학교쌤 중에서도 실력이 뛰어난 분 많아요. 그 쌤의 실력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한 실력은요. 그런 실력이 아니고 뭐예요? 전달력. 쉽게 풀어주는 방법. 그는 강의력을 말하는 거예요. 학원 강사, 내 말은 딴 데 필요 없고 학원 강사한테 요구하는 거는 강의력을 요구하셔야지.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건 대학 가서 아니면 학교쌤한테 좀 더 깊이 있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전달 못한 데서 그 지식이 부족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학원 강사한테는. 자, 그럼 여러분이 많은 수업을 들었잖아요. 학교 두고.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바로 뭐의 문제일까? 방법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문항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시가 있고요. 현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파트가 있죠. 물론 수필도 있고 극도 있죠. 자, 요 2개를 이제 운문이라고 하고 요 2개를 산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시에 푸는 방법이 있죠. 쉽게 말하면 현대시는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는 시를 이렇게 배웠죠. 작가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시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시를 읽어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설명 못 하겠는데 여러분 시도
처음 보는 시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읽냐? 학교에서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학교는 내신으로는 맞아요. 왜? 문학을 공부한 데서 그 문학 작품 하나를 두고 작가의 어떤 삶, 그 당시 시대 상황, 또 시가 가지는 표현적인 특징, 그 시가 우리한테 주는 효과, 이걸 다 고려해서 한 편의 시를 완전히 뭡니까? 분석해 나가는 그런 방법 정말 멋진 강의죠. 그건 내신이라고, 내신. 근데 수능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쌤이 잘못된다니까 학교쌤은 그런 내신의 방법인 것이고 수능은 그와 다른 방법인데 그걸 구분을 안 하셨으면 이제 문제가 된 거란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럼 수능은 뭐냐? 백인 지식은 전혀 필요 없어요. 또 우리가 시 공부할 때 막 분석해 주죠. 공감각, 서리법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선택지를 딱 보시면 이런 거죠. 위 씨는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군 했을 때 시를 딱 보고 요거 서리법 이겠군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쌤이나 학원쌤처럼 막 시 전체를 막 분석해 스스로 막 분석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분석을 누가 했는데 그 분석이 맞군 아니군 적절하군 적절하지 않군 그런 판단이 타당하군 타당하지 않군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즉 시를 분석하는 거는 선생님이 하는 분석의 한 30%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나머지는 돼 있는 걸 보고 판단합니다. 수능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려운 거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 그냥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 가비가 여자를 막 때렸다. 자, 선지. 등장인물이 여자를 때리는 것으로 보아. 등장인물은 폭력적 성향이 있는 인물이겠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 시에서 보면 나는 시가 있다. 나는 어쩌고 나는 시에서 화자가 나란 말 안 씁니다. 시에서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군. 맞죠? 뭐라고? 나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이렇게 푼 거죠. 그러니까 현대시는 현대시에 대한 접근법. 이게 다 필요합니다. 자, 문학 영역을 공부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것의 공통점 말해줄게. 첫 번째. 일단 접근법을 듣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고 필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다시 봐야 되니까. 접근법. 시, 고시, 현소, 고소, 수필 그거 똑같습니다. 두 번째. 잘 듣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접근법을 듣고 선생님이 그 방법으로 작품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법과 그 선생님이 하는 과정을 자 보기만 안 됩니다. 잘 보고 필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필기합니다. 선생님이 그 방법, 이 접근법, 방법으로 읽고 푸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방법과 과정을 여러분이 따로 필기합니다.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시의 주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낼 때까지의 과정, 그 쌤이 그 시를 읽고 주제를 이렇게 잡아내는 과정, 잡아내는 방법, 그걸 익히셔야지 여러분이 다른 시를 읽었을 때 그 방법을 이용해서 주제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눈이 확 바뀔 겁니다. 여태까지 푸는 게 완전 달라져요. 정말 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에이 인갑 들어봤는데 그거 적용 안 됐어. 아닙니다. 시킨 대로 안 했어요. 사람들은요 이거 시킨 대로 하면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왜? 어떤 방법인지 처음에는 자기께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왜? 기존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이 방법으로 바뀔 때까지 좀 인내가 필요한데, 보통은 많은 수는요 중간쯤 하다가 그만두는 애들이 많아요. 그만두고 자꾸 틀리니까 에이 원래대로 풀어야 되겠어 돌아가죠. 끝납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할까?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죠. 인감은 신뢰 좋습니다. 저는요 이 말 한 가지만 내가 자랑 좀 할게. 저는 지금까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아주 옛날부터 그 학원이든 인터넷이든 하면서 그 학원과 인터넷에서 1년 이내에 1등을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자, 내가 노량진 한샘학원 오기 전에도 1등 했지만 한샘학원부터 시작할게. 중학교 선생으로 왔거든요. 단과 12월 23일 날 8명 중에 7등 했거든요. 보름 뒤 1월 4일 날 2차 개강 때 1등. 그 중학교 4년간 1등. 그다음에 고등부 올랐거든요. 고등부는 기라성 같은 쌤이 다 있죠. 잘 나가죠. 재수생들 쫙 있고. 노량진 한샘학원 하면 지금의 뭐 M사처럼 큰 회사죠. 그땐 대한민국 최고 회사니까. 딱 들었는데 처음에는 망했어요. 애들 별로 없었어요. 64명? 반을 9개 깔고 64명이었어요. 그것도 3월 달부터. 그래서 1년 뒤 그 다음에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등을 4, 5년 하다가 메가스터디 M사에 갔죠. 그것도 올라갔는데 또 반대가 심해서 3월부터 오픈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한 7, 8개월 만에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M사를 나온 뒤에 2009년 나왔거든요. 2010년부터 보통 M사 나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뭐 있긴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나갔죠. 혼자 나가서 더 잘 됐죠. 나가서도 계속 대한민국 전체 1등을 유지했습니다. 그 학원 1등뿐만 아니라 전체 1등. 그 다음에 스카이드로 옮겼잖아요. 합병하면서. 스카이드에 기존에 국어쌤이 계셨어요. 1등 쌤이. 여러분도 아는 쌤이 있어요. 근데 가자마자 1년 가자마자 작년 매출의 2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서 계속 전국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잠깐 학원을 쉬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학원도 했어요. 공무원도 지금 올해 9월 중순쯤에 오픈했죠. 오픈하고 지금이 날짜는 대충 지금이 12월 초순쯤 됩니다. 초순. 근데 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채 안 됐죠. 제가 뭐 많은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부터인가 그저께부터 국어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믿으셔도 돼요. 제가 다른 거 작업한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냥 그래도 올해가 쌤도 겸손하면 지금 잠깐 자기 자랑에서 좀 속상한데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얘한테 신뢰 주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자만하지 않고요. 남 앞에 에이 내가 1등인데 이런 것도 싫어요.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차근차근 갈 테니까 그냥 이근갑에 지나온 삶만 딱 믿으시고 열심히 따라와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십시오. 처음에 잘 안 풀려도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반복 과정을 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분명히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에이 원래 한 대로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 돌아간다면 이런 애가 돌아갈 수 있죠. 상위 국어 4% 이내 항상 1등급 받은 애들. 그 애들은 인갑방식으로 무조건 가는 건 안 좋아요. 항상 1등급 받은 뭐 전국 3%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자기의 방법을 유지를 하시고 인갑 방법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자기 방법에서 나쁜 걸 빼서 자기 방법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한자로 절장보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좀 더 완성을 높인 게 1등급이 해야 될 거. 나머지 뭐 2등급 아래는 따라오면 좋습니다. 이게 잠깐 다릅니다. 자, 이렇게 접근법을 잘 듣고 이것을 꼭 이렇게 필기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했죠? 이거까지 다 필겠죠? 그 다음에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은요,
내가 누차 말하지만 제발 그날 좀 하세요. 그날. 제발 그날 배운 걸 그날 까먹으면 안 되니까. 생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업 끝나자마자 한 10분 쉬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수업 끝나자마자 1시간 쉬었다는 게 딱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럼 그날 어떻게 복습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복습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맨날 질문한 거야. 자, 오늘 이거 배웠지? 오늘 배우고 필기한 대로 가비쌤이 하듯 스스로 직접 천천히 정확히 해본다. 쌤! 필기가 다 적혀 있어서 눈에 보여요. 제발 신경 쓰지 말고. 왜? 방법을 익히는 거니까. 외우는 애면 뭐야? 안 보고 외우지. 필기된 거 보면 외우지지 않잖아. 안 봐야지. 랄랄랄랄라. 맞군. 이러니까 문제돼. 그게 학력고사라고요. 필기를 외우는 게 아니고 필기를 뭐야? 몸에 넣는 거야. 몸에. 아파라. 몸에 넣는 거야. 필기를 여기 넣는 게 아니고 필기한 그 뭐야? 방법과 과정을 몸에 넣는 거라고. 몸에. 그게 뭐 하는 거다? 뭐야? 와. 여기 가슴에, 몸에, 팔다리에 넣는 거야. 내 말 깊게 생각하세요. 그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내가 몸으로 가져가는 거지. 머리에 기억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안 귀찮아. 할 줄 모르다. 축구하는 방법 맨날 알려줬다. 다 배웠다. 축구 잘해요? 못한다니까. 방법을 익혀야 축구랍니다. 두 번째, 축구하면 뭐합니까? 손흥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배운 뒤에 뭐야? 끝없는 연습과 체험을 통해서 손흥민이가 되는 거지. 물론 손흥민까지 안 돼도 손홍민이라도 되겠지. 아니면 손흥문 다 좋아요. 자, 이렇게. 그럼 이거로 끝날까? 했죠? 세 번째. 연습한 방법으로 다음 시간 범위를 예습한다. 중요한 게 포인트야. 연습한 방법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네, 예습합니다. 그럼 연습한 방법으로 하려면 연습이 잘 돼야 되겠지.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돼야 여기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할까? 수업 들으며. 자,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예습과 뭐 해야 될까? 예, 비교해야지. 어싸! 똑같네. 다른데? 왜 다를까? 체크.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끝. 아닙니다. 자, 1번 했죠? 2번 했죠? 3번 했죠? 4번 했죠? 비교했죠? 그럼 다시 이거 들었죠? 이번 다시 뭐 할까? 이 들은 뒤에 다시 복습. 알겠죠? 수 들었으니까 이거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돌릴까요? 자, 페이지 1, 2, 3, 4 5, 6, 7, 8 계속 있답시다. 자, 오늘 요까지 배웠다. 다음날 요거 배웠다. 그럼 다음날은 요거 복습하고 이렇게 복습. 단 이만큼 했다. 누적, 반복, 복습. 그러니까 초반에는 빨리 나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조금 된다 싶으면요 전부 다 문제집 풀고 있어요. 짝짝짝 빵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제발. 손흥민 축구 아버지 아세요? 우리 PD님 알죠? 그 아버지가 축구 가르칠 때 경기 해라 했어? 하지 말했어요? 하지 말했잖아. 왠지 아세요? 폼이 흐트러질까 봐. 경기 함부로 뛰면 몸 다 망가집니다. 그거라니까요. 그 아버님이 정말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조금만 되면 경기를 해가지고 아싸 그러렵니다. 그건 아니라니까. 완전히 몸에서 굳어서 탄탄하게 기초가 되기 전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배운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계속 누적 반복 없어. 그래서 한 페이지당 한 5번 이상 정도 아니다 이상 전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럼 뭐 4, 5 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5번 됐죠? 이렇게 되겠지. 5번 됐죠? 이렇게 넘어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공부하는 게 효과 좋습니다. 이게 문학 영역의 학습법이에요. 비문학 영역에도 통하지만 비문학은 이따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손흥민 아버님의 그 방법 잊지 마시고 여러분 피아노 같은 거 배우는 우리 학생 알죠? 피아노 선생님한테 피아노 딱 배우면 우리 왠지 음악 연주하고 싶어 하죠. 선생님 뭘 하세요? 하라 그래요? 하지 마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럽니다. 지금 배운 게 폼이 흐트러지기 전까지 제대로 익을 때까지 항상 인내심 가지고 따박 한 걸음씩 탁 이런 놈이 무슨 놈이에요? 거북이 같은 사람이 반대 성공하지 토끼 같은 새끼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 꼭 성공합시다. 진짜 거북이 돼서 이따가 쌤이 비문학 학습법 그래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